자, 2019년 6월 28일입니다. 6월달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금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전일과 제가 리스크 관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금일 6월 28일은 6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산업 생산 동향이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나왔어요. 장 시작 전에 보시면 이제 네이버를 기준으로 할게요. 네이버에서 통계청이라고 치면은 통계청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통계청 홈페이지를 누르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뭐 코스테이트, 스테이트 고 KR KOSTAT 고 KR이라고 이제 뭐 통계청 홈페이지인데 거기서 코시스라는 부분을 누르면요. 이런 코시스 홈페이지가 나와요. 코시스는 통계청의 통계 포탈 시스템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보도 자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매월 마지막 주, 매월 말일 그날이 뭐 일요일이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부분들이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돼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HWP 한글 파일이나 뭐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 있고요. 금일은 산업활동 동향, 이게 뭐 광공업 생산이라든지 서비스 제조업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소비 판매액 지수, 광공업 생산 지수, 비농림 어업 취업 지수가 증가하여 전월 대비 0.2%가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그러니까 5월 달의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괜찮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대신에 이 선행지수가 가장 중요하죠. 어차피 주식이라는 부분들은 미래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구인구직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구인구직 비율, 이 통계청의 구인구직 비율은 이거는 솔직히 믿을 만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구청, 시청 요 부분에 나온 부분들을 보니까 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보면은 돈을 뿌리다시피,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왜 띠를 두르고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봉사활동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로 뭐 2만 원을 주고 뭐 이런 거를 전부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구인 구직 비율이 증가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국내 구인이 증가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냥 돈을 뿌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지수 수출입 물가 비율 등이 감소하여,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라든지 수출입 물가 비율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2%가 하락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98.2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이거를 뭐 집중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좋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크게 보셔가지고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하락했다라는 부분들, 바닥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국내 경기가 아직도 계속 하락해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5월달 이제 산업생산지수이기 때문에 5월달 이후에 이제 6월에 반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들은 또 봐야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는 이제 살펴보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국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대략적으로 보세요. 대략적으로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생산 동향, 뭐 건설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게 주가에 뭐 작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고 그러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고 국내 금일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별로 없었죠. 뭐 환율 같은 경우도 뭐 2.7원이 빠져가지고 1154원 환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278.40 포인트인데 0.8포인트 정도가 하락해가지고 0.29% 정도 하락하고 약보합이라고 할 수 있죠. 금일 약보합. 이제 오후장이 조금 약했죠. 오후장이 조금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보합이고 뭐 풋옵션의 변동성이 조금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풋옵션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살짝 하락해도 옵션 변동성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 상황을 조금 보시면은 금일은 이제 코스피가 0.17% 하락했는데 코스닥이 1.1% 전일 하락과 더불어서 금일도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약 바이오주에서 그 하한가가 가기 때문에 하한가로 두 종목 뭐 LBH인가요? LBH였나? 그 종목을 HLB 이 종목이죠. HLB가 전일 하한가에 금일 또 하한가 이 부분이 뭐 삼상 임상 실패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HLB 생명과학 이 부분도 하한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이 전일도 안 좋았고 금일도 안 좋았어요. 전일도 안 좋았고 금일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을 좀 많이 안 좋게 보고 금일은 제가 이제 파세코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요거를 매매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파세코를 저는 컴퓨터를 두 대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한 대에는 모니터를 6대를 연결을 했어요. 6대를 연결을 해서 그래픽 카드를 두 개를 집어넣어서 세 개씩 연결을 하는데 이게 조금 발열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원을 많이 먹더라고요.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옛날 그래픽 카드 요즘 나오는 최신식은 아니고요. 그 750 Ti라 그래가지고 옛날 그 지포스 쪽에 750 Ti 옛날 그래픽 카드인데 그게 뭐 4개 4개인가? 4개까지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한 대당 4개인데 3개씩 이렇게 두 대를 똑같은 부분들을 그래픽 카드를 두 대를 사가지고 그거는 좀 중고를 샀어요. 중고를 사가지고 그거를 연결을 하는데 그거를 산 이유는 요즘 최신형보다는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걸 사는 부분들 메인보드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 메인보드는 신형이고 그래픽카드는 이제 중고로 연결을 했는데 전원이 한번 나갔어요. 전원이 그 500W였나? 전격 500W였는데 6개를 연결했는데 그게 한번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00W인가? 650W인가? 그거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냥 타버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고치느냐고 조금 초반에 고생을 조금 했었고 그 컴퓨터 한 대하고 지금
요 컴퓨터, 요거는 이제 보여주는 컴퓨터고, 그 조금 모니터링하는 컴퓨터죠. 요 부분은 요걸로도 매매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주매매는 아니고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매매가 들어가서 한 10% 정도 제가 먹었어요. 10%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팔고 나왔는데 이제 상한가 갈지 안 갈지 계속 뭐 그 좀 주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팔고 나왔죠. 근데 파세코 제가 이걸 먹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컴퓨터에는 파세코는 수익이 나고 조금 금액을 많이 들어갔었죠. 파세코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파세코가 가니까 하츠도 가겠구나라는 생각. 1등주는 가는데 하츠가 조금 비슷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츠를 들어갔다가 금일 매매하는 이거를 신경을 조금 안 썼죠. 좀 보시면은 이게 아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들어간 게 이 부분에서 많이 샀죠. 이 부분에서 많이 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츠가 파세코가 이때 뭐 20% 갑자기 20% 정도 상승을 할 때였어요. 이 1차 VI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파세코가 가면서 이것도 가겠구나라는 부분들로 베팅을 조금씩 준비를 했죠. 이 부분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집어넣었었죠.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상한가를 가버리는데 파세코는 상한가 근처까지 가버리는데 얘는 흘러내리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관리 실패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여기서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초반에 이제 막 잡아가지고 이때 잡고 털고 뭐 그 다음에 수익 나고 그 다음에 또 잡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한 1차 VI까지는 가겠구나 6,960원인가 그게 1차 VI였는데 가겠구나라고 제 스스로 이제 파세코 가는 거를 보면서 매매를 했는데 그걸 못 갔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무너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때 대응 자체를 안 했었죠. 이때는 그냥 밑에다가 그냥 막 걸어놨는데 그게 걸린 부분들이고 컴퓨터를 이쪽 컴퓨터를 거의 안 보고 있다가 매매를 하다가 한쪽 컴퓨터에서 이제 파세코가 상한가 가는 부분들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다가 리스크 관리를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래가지고 거의 털고 나서 이걸 봤더니만 이제 손실이 조금 났죠. 손실이 그러니까 이 돈 금액 자체는 뭐 300만 원, 뭐 지금 현재 2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3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털어보니까 한 8만 원 정도 손실이 났더라고요. 이 하체에서 8만 원 정도 손실이 나가지고 이 부분을 손절을 한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실패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여기서도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한 2% 손실 정도 났을 것 같아요. 한 400만 원, 3,400 정도 들어가서 8만 원 정도니까 한 2% 정도 손실. 원래는 1% 정도에서 끊어야 되는데 한 4만 원 정도에서 끊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안 보고 있다가 그러한 부분들로 파세코 가니까 하츠 간다. 하츠도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손실난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실패고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1등주만 가는 부분이에요. 1등주, 2등주 뭐 이게 파세코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시장이 제가 잘못 선택한 부분들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뭐 그래핀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I 컴포넌트가
이게 간다, 이게 10% 간다라고 해서 다른 건 못 가잖아요. 뭐 크리스탈 신도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전혀 이게 같이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국일제지가 어떻게 간다, 국일제지가 간다고 해서 뭐 대차이 가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아니고 그날 가는 종목간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파세코는 금일 뭐 다 매매하신 분들을 거의 다 수익 내셨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은 뭐 손쉽게 쉽게 올라갔어요. 금일 같은 경우는 큰 요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긴 하지만 뭐 오후장에 이렇게, 근데 오전에 만약에 잡아주신 분들은 손쉽게 뭐 10% 15%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후장에서도 무난하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크게 이 거의 큰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요 때만 잘 피했으면 큰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파세코가 금일은 가장 강했다라고 보고, 요 매매는 잘 됐는데 리스크 관리가 조금 안 됐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전일 제가 이제 루트로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요거 매매를 보시면은 루트로닉에 보면 이 매매가 전일과 같은, 원래는 제가 이게 8,650원인가? 그 8,600원 정도에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요거는 뭐 소액 계좌 돌리는 부분들이고, 원래 계좌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1,000만 원 중에서는 절반은 신용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절반은 현금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 500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전일과 같은 경우, 전일 제약바이오가 크게 빠졌었죠. 전일과 같은 경우 금일도 많이 뭐 현대바이오가 7.3% 빠졌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전일은 이 빠질 때 한번 샀어요. 이 부분을 어떤가라고, 시장에 이 투심이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봤는데 이게 크게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 부분을, 이게 신용으로 산 부분이거든요. 신용으로 산 부분인데 170주 정도를 한번 사봤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한 350주 정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종가에 다 던진 부분들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신용 물량들은 전부 정리를 했어요. 전일과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본 계좌에 루트로닉을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가 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손실이 조금 나죠. 이 한 1.64% 정도 손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걸, 500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전일과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한 500만 원에다 이거 같은 경우도 한 150만 원 뭐 그 정도를 샀다가 다시 판 부분들이죠. 신용으로 샀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은 버틸 수 있잖아요. 현금은 버틸 수 있고 그 물량이 뭐 크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내가 만약에 부담이 된다, 신용의 경우에는 부담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뭐 많은지 적은지 그 돈과는 상관없이,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은 신용 물량들을 다 정리를 해버려요. 신용 물량. 그게 뭐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고 아니면 수익이 나거나 뭐 이렇다고 해도 신용 수익 같은 경우는 다 우선적으로 정리를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게 제 10년 동안의 제 원칙이었어요. 원칙이었고, 그 대부분이면 거의 신용을 안 쓰거나 그래요. 거의 안 쓰는데 요 근래는 그냥 한번 신용을 조금씩 써보면서 그런 부분들이고, 처음에 할 때는 신용을 좀 썼었죠. 처음 제가 매매를 할 때는, 그때는 왜냐하면 돈을 좀 많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때는 뭐 막 수익이 막 계속 불어나는, 리먼 사태 이후에 수익이 불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금만 가지고 해서는 큰 돈이 안 된다라고 막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요 부분 요즘은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굉장히. 그것도 현금만 원래 하다가 보니까 약간 좀 낌새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신용은 모두 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일 같은 경우도 루트론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는 사실 여기 있는 물량들은 시간에 전일 8,500원에 다 정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회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시간에 8,500원에 전일 다 정리가 들어간 부분이고,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이제 본 계좌, 제가 진짜 가지고 있는 물량 그 부분에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고, 이거는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서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주가 금일도 굉장히 약했죠. 초반에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뭐 하락을 멈추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죠. 이게 뭐냐면 HLB 요 부분 HLB가 점화로 그냥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상 3상,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이 자체는 저는 이렇게 봐요. 2011년도부터 이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2009년, 10년도부터 젠백스는 카일 젠백스라고 해가지고 임상 그때 당시에 이제 췌장암 쪽이죠. 췌장암 쪽에 임상 3상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때 문제가 조금 있었죠. 젠백스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또 뭐 나오고 다른 종목들 나오고 뭐 신라젠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임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임상 3상까지 신약이 개발될 확률은 없죠. 뭐 전문가분들은 1% 미만이다. 말이 1% 미만이지 사실은 뭐 0.1%도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1000개를 해도 한 개가 1000기업 중에 한 개도 제대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로 봤을 때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 대신에 신약은 성공 확률이 없는데 셀트리온 같은 부분들은 이제 복제약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좀 돌연변이었죠. 돌연변이. 셀트리온과 같은 그런 기업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빠지고 있어요. 뭐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금일 같은 경우 뭐 앞타바이오 이 부분은 금일도 7.3% 정도가 급락을 했죠. 요 보시면은 앞타바이오 이게 21,000원에서 25,000원 정도의 희망 공모가인데 이젠 희망 공모가 범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은 계속 손절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신규 상장주들이 마이크로 디지털, 그 다음에 카스텔 바작 금일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수젠텍 3.5%, 그 다음에 컴퍼니 K, 그 다음에 PSK는 조금 요거는 틀리죠. 드림텍은 금일 하락하다가 조금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힘이 없어서 거기서 조금 9,000원이 무너진 부분들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봐야 돼요. 이 드림텍 같은 경우도 금일은 프로그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물량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이 못 올라오는 부분들은 가차 없어요. 이 현대바이오도 초반에는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초반에는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이 보였는데 프로그램 물량이 없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힘을 못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막
많이 들어올 때는 막 30만 주 뭐 이 정도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힘을 받는데 제약 바이오에서 프로그램이 거의 사라졌죠. 보시면 동성제약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뭐 기관 외국인이 이 섹터에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어제 오늘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뭐 손실은 아니죠. 어제하고 봤을 때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에서 컷을 했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손실로 잡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도 그 정도 이제 손실인 부분들인데, 그거에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봐야죠. 그때는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는 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보는 부분이 유튜브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리노 TV라는 분이 계세요. 리노라는 분이신데, 제가 한 7년 정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정도 전이네요. 8년 정도 전에 이제 트레이딩 룸 있을 때, 그때 만나뵌 분이 거의 리노님 수준의,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정상급 트레이더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리노님은 이제 자세하게 그 호가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서 리노 TV라고 치시면, 리노 한글로 리노하고 영어 TV 이렇게 치시면은 그 전이라고 금일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이 매수호가, 매도호가 이러한 부분들, 그런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거를 제가 8년 전에 이제 들었어요. 그 비슷한 이야기죠. 그 트레이더 마세븐과 같이 트레이딩을 하셨던 그 분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그 부분과 거의 비슷해요. 그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가창을 보면 세력의 강도, 이 강도를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스캘핑 이 종목들, 그 다음에 그 강도의 세기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조금 들었었죠. 예전에 8년 정도 전에. 그 얘기를 리노님이 디테일하게 많이, 이분은 지금 정말 디테일하게 그 실력, 그거를 아낌없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공매도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냐면, 저는 주식은 공매도다. 이 2013년, 14년 요 이후부터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2011년도 리테일 대차풀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2011년도에. 그러면서 기관에서 한국형 헤지펀드가 만들어지고, 2012년도부터 한국형 헤지펀드를 받기 시작해서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서, 이제는 주식은 공매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대주거래라든지 내지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호가창을 보면서, 그러니까 리노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100% 이게 옳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호가에 걸려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면은 국일대지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호가에 뭐 매도호가, 매수호가, 옛날에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전체적으로 만든 표예요.
이 부분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대형주인데요. 대형주가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빠지냐? 그러면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 매수 호가의 물량이 28,620주가 더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현대차는 매도 호가의 15,632주가 더 많은 부분들, 그 다음에 기아차는 44만 주가 지금 종가, 이게 종가 기준인데 이 실시간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냐면, 이걸 보면서 이 자체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 만약에 국일제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현대바이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여기서 매도 호가가 매수 호가보다 뭐 30 플러스 3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비율을 보면서 그 리노님이 설명하신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6개월을 개고생을 했었죠. 옛날에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여기다가 20개 종목들을 딱 해서 그 주요 종목들, 테마주 위주의 주요 종목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가면은 매도가 매수가가 딱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뀌는 부분들에서 이게 이 색깔까지 다 지금 처리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적을 때는 플러스가 난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마이너스 5240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변한다라고는 굉장히 크게 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많다라는 것, 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보합에서 이런 색깔이 조금씩 변할 때 그때 이제 베팅이 들어가는 부분들, 옛날에 그래가지고 큰 수익을 많이 거뒀었죠. 이 부분들이 다 만든 부분들이에요. 그게 호가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색깔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이 장중에 막 30만 주 40만 주가 매수 호가가 많죠. 그러니까 매수 호가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밑에서 그냥 쭉쭉 받는 부분들, 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게 호가창의 비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부분들, 뭐 한국전력 금일 안 좋은 부분들, 셀트리온은 금일 매도 호가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매도 호가에 매도 잔량이 많다라는 부분들, 그럼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전체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들고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이 종목은 프로그램이 주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선물 매도 위주로 만드는 부분들이고요. 매도 위주로 매매를 한 부분들이고, 이거를 예전에 테마로 했을 때는 20개 종목을 테마로 해서 뭐 국일제지라든지 그 요즘에 나오는 테마주 그래핀들, 국일제지 뭐 파세코 뭐 그러한 부분들, 아니면은 뭐 현대바이오 이러한 부분들을 옛날에 20개를 쭉 해서 했을 때는 대단했죠. 왜냐하면 호가창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색깔에 따라서 제가 진입하는 시점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보면은 각 종목당 제가 이게 색깔이 변하는 부분들, 색깔이 굉장히 파란색으로 변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의 그 매도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공매도 세력이 판을 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가는 부분들, 이거는 장중에는 이렇게 빨갛지는 않았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가 장중에 이렇게 뭐 매도 호가가 많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도 호가가, 이거는 장 끝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금일 강했죠. 이러한 부분들, 여기 보면은 나오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 요즘에는 이분이 잘 안 맞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매도 호가를 그러니까 한 몇 달간, 3개월간의 매도 호가 매수 호가의 그 매수 잔량 이 차이를 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두산 인프라코어는 대충 몇 주 정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내지는 굉장히 강한 상태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다 전부 집어넣은 부분들이에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이고,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부분들이에요. 이 지금 호가창의 비밀, 호가창을 보고, 그러니까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하고 이러한 부분들, 이게 지금 매도호가 매수호가의 잔량 차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200만 주가 지금 매도호가가 200만 주가 더 많다라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종가상으로 이게 실시간으로 쭉 나오니까, 그러면서 쭉 보다가 특히 주요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리노 TV의 그 설명하는 부분들, 어제하고 오늘 호가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해요. 그 부분을 쭉 보시고 그거를 조금 이해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부분들, 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주가 돼요. 이 큰 종목들은.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강해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47,000원을 돌파했다. 그래가지고 47,000 뭐 50원, 100원, 150원 갔다라고 해도 거기서 매도를 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7,000 뭐 150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3,000만 원 매도를 치죠.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를 쳐요. 그러면 항상 프로그램은 47,000원, 이 라운드 피겨 프로그램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이트로 올리기보다는, 스트레이트로 올린다라는 거는 그 라운드 피겨를 돌파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서 뭐 초반에는 이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46,000원에서 47,000원까지 갔다라고 하면, 47,150원까지 갔다 그러면 개인들은 따라 들어가는데 반드시 그 자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과 연관되고 지수 선물, 그다음에 파생과 연관되고 환율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반드시 일정 부분 매물 소화를 하고 더 올라가더라도, 뭐 원웨이가 나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47,150원이다. 그래서 거기서 매도를 뭐 3천만 원, 뭐 많이 들어가면 뭐 5천만 원, 1억 그냥 잘라 먹는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47,000원까지 떨어지면 주식 선물 매도해서 먹고 튀는 부분들, 뭐 150원 뛰기, 뭐 그게 한 계약당은 이제 1,500원인데 그 많이 들어가면은 꽤 되죠. 그런 부분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매매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그 심리를 많이 노리는 매매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 지지와 저항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6,500원이다. 6,500원을 계속 지지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곳이 만약에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뭐 5,000원이 무너졌다, 뭐 6,000원이 무너졌다, 이러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무너질 때는 그냥 막 무너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전에 셀트리온이 20만 원을 계속 지지받다가 그 20만 원이 무너졌잖아요. 셀트리온이 20만 원이 무너질 때 힘없이 무너지면서 18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17만 7천 원까지 갔었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거 주식은 공매도 싸움이다라고 보고 20만 원을 계속 지지받았는데, 그 부분이 무너질 때는 공매도가 판을 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 부분에 계속 매도를 늘리면서 18만 원까지 가면서 19만 원 보고 19만 원에서 이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19만 원이 또 무너지니까 18만 원까지 무너뜨리고 17만 7천 원까지 무너뜨렸다가 거기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장은 실질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와 숏 커버링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주도를 한다라고 보고, 그는 국내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별로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롯데케미칼도 25만 원대 계속 왔다 25만 원, 26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죠. 이 부분. 중국 자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 자본들이 롯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좀 소외된 롯데그룹이 많이 소외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리스크 관리 이야기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서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은 돈을 일정 부분 현금화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자신에 맞는,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신용을 전부 없앤다는 부분들로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신용 부분을 그러니까 코스닥이 전일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무너지고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신용 부분들을 다 없애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돈이 다 버리는 돈이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러한 부분들 몇백만 원이다라고 해도 그게 부담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신경을 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용이라는 부분들은 전부 없애는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10년 동안을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매매를 해요. 리스크 관리다라고 하면 주식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되지만은 그 외에서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식 선물 매도 내지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매도, 아니면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감기 때문에, 재채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만약에 주식에서 수익이 잘 안 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파생 쪽에 대한 베팅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은 글로벌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 니케이 옵션 상품을, 풋옵션 같은 경우를 거래를 좀 하기도 하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가 수익이 더 많이 나는 부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해보면서, 이게 주식은 숏게임이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구나 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숏게임이 나올 때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금일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파세코 요거 한 종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 먹는 부분이에요. 이게 운이 좋아서, 저는 그렇게 봐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난 부분이지. 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난 부분이지, 이거 안 봤다면은 주식으로 저는 수익 날 부분이 별로 없었다라고 봐요. 제가 본 종목 중에서 나와봐야 0.5% 1% 이 정도 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00개 중에 운 좋게 걸리는 종목들, 이러한 부분들이지, 주식으로 수익을 대신에 금일 만약에 주식 선물로 접근을 했다면,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음봉이 굉장히 깊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은 음봉이 깊어요. 금일
전일과 같이 금일은 코스피가 별로 안 빠졌음에도 음봉이 깊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이 별로 안 좋았다.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많이 흘러내렸다.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힘든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일 접근했을 때 전일과 다르게 코스피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코스닥도 쉽지 않았죠.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뭐 제약바이오는 공매도 천국이 돼가지고 이거는 뭐 기관 외국인이 위에 올라오면 그냥 때려버리는 부분들이니까 장 초반에 조금 올렸다가 거기서 뭐 한 10% 20%막 때려버리는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HLB가 점화로 두 번 점화인데 이게 젠백스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젠백스가 거의 반타작이 났었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거의 이제 반타작 정도 나죠. 이 부분이 거의 7만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69,000원에서 지금 35,000원이니까 반타작 정도 되면은 일정 부분은 뭐 거래량 터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크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HLB하고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정 부분 안정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주중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그때는 또 신규 상장주 중에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3,000원, 뭐 21,0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이 공모 희망가였는데 공모가는 지금 깨졌죠. 3만원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너무 많이 빠졌죠. 이건 뭐 반타작이 더 났으니까요. 5만원, 54,000원인가 그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근데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쉬면서 이제 지그재그 막 거기 뭐 2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지그재그 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오퍼가 들어오죠. 기관은 아직까지 막 던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뭐 1000주 500주 이렇게 사다가 기관이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공모 희망가 정도 부분이니까 21,000원 뭐 거기가 공모 희망 하단 정도 되니까 앞타바이오나 뭐 이러한 부분들 조금씩 근데 뭐 이게 이슈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오바마 케어에서 이미 끝났고 작년 11월 12월에 끝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는 뭐 지그재그 단타로 접근하는 부분들이지. 이거는 기술측 내 상장 제도가 지금 도마 위에 조금 올라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셀리드니 셀리버리 뭐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 엄청나게 빠졌죠. 셀리드 3만 원이 무너졌으니까 이것도 셀리버리 이것도 그렇고 또 거의 반타작 다 반타작 났죠. 반타작 나고 그러니까 뭐 신규 상장주든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자체가 지금 약간 의구심을 많이 표출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신라젠도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하죠. 이 부분 아직도 시총은 3조 4천억이나 되는 부분들 코스닥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종목이죠. 3조 4천억 신라젠 뭐 근데 신약이라는 부분들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것도 항암 쪽은 그걸 정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발전이기 때문에 거의 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100, 400 이러한 부분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셀트리온이 대단한 거죠. 셀트리온 복제약이긴 하지만, 신약은 아니긴 하지만 뭐 이 부분이 대단하다, 셀트리온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